1번 다음 중 아래의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에 해당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자, 지금 차변의 부채가 감소, 대변의 자산의 감소 이렇게 나와 있죠? 답은 2번인데요. 이 2번을 분개를 해보면 차입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했다. 그러면 현금이 감소해서 대변의 현금, 이게 이제 자산의 감소겠죠? 그리고 단기 차입금, 부채도 감소했으니까 차변의 단기 차입금, 부채 감소 이렇게 돼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회계상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변화가 있어야 회계상 거래로 기록이 되죠.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아닌 대표적인 것들이 계약만 하거나 약속만 하거나 채용만 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문제에서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 답은 4번이 되겠죠. 물품 창고를 월 임차료 1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만 했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3번 회계 처리 시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을 물어봤죠.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던 책상을 장부가액으로 처분하고 대금은 거래처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 자, 책상은 보통 비품이라고 써놓으니까 비품이라고 차변에 써놨던 걸 처분했으니 대변에 비품이라고 썼을 거고, 그리고 이 비품에 대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으면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적었을 거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받은 돈에 대해서 어음을 받았죠. 우리가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미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미수금이 되겠네요. 4번 문제에서 다음은 항공의 2023년 매출 채권 관련 자료이다.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이 문제를 풀 때 매출 채권의 T 계정을 그려서 풀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매출 채권은 자산이기 때문에 증가하면 차변, 감소하면 대변이죠. 그래서 기초 금액은 지금 20만 원,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을어음의 합계 금액을 얘기하니까 외상 매출에서 외상 매출금이 증가했을 때 또는 받을어음을 받아서 증가했을 때 이 기초 밑에 적을 수 있겠죠. 즉 외상 매출액은 여기 밑에 90만 원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외상 매출분에 대한 현금 회수, 즉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니 외상 매출금이 감소했겠죠. 그래서 회수 부분은 대변의 30만 원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회수불능 매출채권 대손 처리 이렇게 나와 있죠. 대손 처리했다는 거는 외상 매출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대변에 적어서 지우고 차변의 대손 충당금 잔액으로 상계 처리를 하는 건데, 그럼 결국에 외상 매출금, 즉 매출채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감소했죠. 그래서 대손 처리된 거 1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대변의 가장 밑에 적히는 금액이 기말 잔액인데 차대변 합계가 같아야 되니까 차변은 지금 110만 원, 그리고 대변은 두 개를 합하면 40만 원이죠. 즉 여기 빈칸에 오는 기말 잔액의 금액은 1번 70만 원이 되겠네요. 5번 다음 중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기말 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키워드가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사용 또는 판매죠. 답은 1번 선입선출법입니다. 6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답은 2번인데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죠. 7번 괄호는 기업 실체의 경제적 거래나 사건에 대해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현금 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해당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 우리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개념을 배웠었죠.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회계 기준을 우리는 발생주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8번 항공기업의 재고자산 매입 금액은 200만 원이다. 다음 사항이 반영된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재고자산 금액만 보면 200만 원인데 재고자산을 사면서 들어간 매입 운임 당연히 포함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재고자산을 사면서 발생한 매입 애누리 금액은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더하고 40만 원을 뺀 금액인 답은 3번 280만 원입니다. 9번 항공의 지출결의서이다. 회계처리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 교육을 위해서 온라인 강의 수강료를 청구하게 됐죠. 업무와 관련된 이런 교육 관련된 비용은 교육 훈련비 1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10번 가에 해당하는 결산 정리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비용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해야 되죠. 답은 4번인데 이자 비용 미지급분 40만 원을 계상하게 됐을 때 우리는 회계 처리를 차변에 이자 비용 4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의 증가로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비용의 발생, 대변에 부채 발생 이렇게 답은 4번입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는 알파벳 B, W 그리고 숫자 4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실무 수행 1번 기초정보관리에 의해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 문제입니다. 그러면 회계탭 메뉴로 들어가서 거래처 등록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자료 설명 한번 볼게요. 자료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처 소리나라의 대표자명이 변경되어 사업자 등록증 4번을 받았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도 수정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소리나라를 먼저 찾아볼 건데 거래처 입력된 곳 아무 곳이나 클릭하고 컨트롤 F 누르시면 찾기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소리나라 이렇게 찾으시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로 수정해 주실 부분은 대표자명 김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김나라를 김민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밑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 메일 주소는 추가사항 클릭해서 담당자 메일 주소 여기에다가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minjong 민정 그리고 뒤에 주소는 그대로 놔둬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대표자명과 담당자 메일 주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이 단기의 금액들과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틀린 부분은 수정하고 빠진 부분은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수정하셔야 될 부분은 차량 유지비 금액입니다. 차량 유지비가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50만 원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금액 부분 클릭하고 2500 플러스 눌러주시면 250만 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선비 내용이 빠져 있는데요. 운반비 밑에 수선비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자, 빈칸 클릭하시고 F2 누르고 수선비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80만 원 이렇게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잘 입력했는지 확인하실 거면 단기 순이익과 문제에 나와 있는 단기 순이익 이 금액이 잘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수행 2번 거래자료 입력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가서 날짜를 치고 분계를 입력하는 문제들이죠.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란에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보험료를 신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이 나갔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신협은행 쓰면 되고 우리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를 냈을 때 사용하는 비용 계정 과목은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날짜, 금액 확인하고 7월 15일 차변의 보험료 비용은 800번대로 해주셔야 되겠죠. 821번 보험료 금액은 95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신협은행 9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료 설명란에 판매 상품 배송을 요청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배송비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판매 상품에 대한 배송비는 우리 회사가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운반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구입했을 때 들어간 운반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시키고 판매했을 때 들어간 운반비는 운반비 계정 과목으로 쓴다.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판매니까 차변에 운반비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지급했으니 현금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금액과 날짜 확인하고 8월 10일 차변에 운반비 그리고 운반비는 800번대로 써주셔야 되겠죠. 3만 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구매하면서 국민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 자,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컴퓨터 등을 구매하고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품이라고 하는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하죠. 그래서 차변에 비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비품을 사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상품 샀을 때 신용카드는 외상매입금, 상품 외에 지출해서 신용카드는 미지급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미지급금은 우리 거래처 오토오피스가 아니라 카드사, 나중에 카드사에게 돈을 줘야 하니 카드사인 국민카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와 금액 확인하고 8월 22일 차변의 비품 금액은 300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 국민카드 금액은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4번입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발급받은 거래명세서이다. 자, 상품을 샀으니 차변에 상품 써주셔야 되고 대변에는 외상으로 매입했으니 외상 매입금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거래처 승윤학기 그리고 날짜, 금액 각각 확인하시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날짜 8월 29일 그리고 차변에 상품 금액은 1,000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그리고 거래처는
승윤학기 금액은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어음 문제입니다. 자, 9월 26일 수연 플롯에 상품 외상 판매 대금을 전자어음으로 수취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상품 외상 판매 대금이 있었는데, 즉 차변에 외상 매출금, 수연 플롯에게 받을 외상 매출금 차변에 적어놨었는데 요거를 지금 어음으로 받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 수연 상사 해서 지워주고, 그리고 차변에는 받을 어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일단 날짜 9월 26일 차변에 받을 어음 수연 플롯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수연 플롯 5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는 게 지금 수행과제 1번에 대한 내용이고, 어음과 항상 같이 나오는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음 계정 과목이 입력된 줄에 적요를 클릭하고, 자, F3번 누르면 자금 관리 창이 뜨죠. 그래서 여기 밑에 창까지 입력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받은 거니까 보관이라고 입력하는 게 맞고, 어음 종류는 지금 문제에 전자라고 나왔죠. 그래서 숫자 6을 눌러서 전자로 바꿔주시고, 어음 번호는 여기 나와 있는 번호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004, 2023, 09, 261, 234, 56, 789 엔터. 수치 구분은 우리가 수연 플롯 4개 직접 받은 거니까 자수, 그 다음 발행일자는 여기 나와 있는 날짜 9월 26일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죠. 만기일은 여기 나와 있는 지급기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023 12월 26일. 그리고 지급은행은 여기 나와 있는 국민은행 F2 누르고 국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점은 지급 장소인 서대문 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입력이 완료가 됐습니다. 6번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내역을 할 수 없는 200만 원이 입금되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러면 농협은행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농협은행 200만 원으로 쓰고, 대변에는 내용을 알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사용하는 임시계정 과목인 가수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10월 15일 차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거래처 농협은행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가수금, 그리고 오른쪽에 2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회계세무 소프트웨어 위아고를 구입하고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지급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매했을 때는 무형자산 계정 과목 중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수 있겠죠. 차변에 소프트웨어,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날짜 그리고 금액 확인해 주시고 10월 25일 차변에 소프트웨어 금액은 50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그리고 보통예금 신한은행 금액은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10월분 월세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돈 나갔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리고 차변에는 월세를 냈을 때는 임차료라고 하는 계정 과목,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하죠.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 금액 확인하고 10월 28일 차변에 임차료 쓰실 때 800번대로 쓰시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금액은 20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그리고 거래처는 국민은행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수행 3번 전표 수정 문제이죠. 첫 번째 문제 보면 찬미학계에서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한 내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해당하는 거래일자 3월 13일로 치고 들어가서 분계를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변에 미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이 돈은 상품 구입하고 계약금을 낸 거죠. 그래서 계약금을 냈을 때는 이 미지급금이 아니라, 차변에 미지급금을 쓸 게 아니라 선급금이라고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F2 누르고 선급금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고 나머지 거래처랑 잘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선급금 계정 과목으로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두 번째 문제입니다. 9월 13일에 상품 매입한 거래가 7월 14일로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거래를 날짜를 옮겨줘야 되겠죠. 자, 일단 먼저 잘못 입력된 곳인 7월 14일에 가서 분계를 확인해 주시고 이 분계를 9월 13일로 옮겨 주셔야 되겠죠. 옮기는 방법은 앞에 체크박스를 눌러 전부 다 체크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이동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 전표 이동일자 날짜의 올바른 날짜인 9 엔터,
13, 9월 13일을 입력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동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표를 해당 일자로 성공적으로 이동했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이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잘 됐는지 확인하실 거면 9 엔터 13, 9월 13일로 가셔서 분계가 잘 옮겨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실무 수행 4번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 문제 자료 설명 볼게요. 수동 결산으로 할 건지 자동 결산으로 할 건지 먼저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죠. 1번 보험료 중 기관 미경과분 계상하는 문제는 수동 결산이고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은 자동 결산이죠. 수동 결산 먼저 하면 날짜 12월 31일에 입력 차변대변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분계를 해보면 10월 14일에 지급된 보험료 250만 원 중이라는 말은 우리가 회계 처리를 차변의 보험료 이렇게 비용으로 전부 다 250만 원 처리를 해놨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 중에 기간 미경과분, 즉 단기에 해당하지 않은 보험료가 있는데 이 보험료는 올해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가서 비용으로 처리가 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대변에 보험료라고 적어서 감소시켜줘야 되는데 기간 미경과분이 187만 5천 원이니까 187만 5천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차변에는 먼저 납부한 비용이라는 뜻의 선급 비용 개정 과목을 사용해서 내년으로 2월을 시켜주면 되겠죠. 187만 5천 원. 그래서 지금 해야 하는 분계는 12월 31일에 차변의 선급 비용 금액은 187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험료, 자 보험료는 800번대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187만 5천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엔터 치고 1월부터 12월까지 입력한 다음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 칸에 해당하는 기말 재고액 2,50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표 추가까지 꾹 눌러주시고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확인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수행과제 1번이 마무리된 거고 전체 메뉴로 가서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날짜 12월로 검색해 주신 다음 기능 모음 버튼에 추가 버튼까지 이렇게 눌러서 전표에 25건의 데이터가 추가되었습니다까지 눌러주셔야 수행과제 2번인 손익대체 분계까지 완료가 되신 거예요. 잘 되셨는지 확인하실 거면 일반 전표 입력의 날짜 12월 31일 다시 검색하시면 메뉴에 우리가 수동으로 했던 분계, 그 다음에 자동으로 했던 분계, 그리고 밑에 보시면 손익대체 분계가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자료 및 회계정보 조회하는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거래처 등록 조회 문제이죠. 거래처 등록으로 가서 여기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컨트롤 F 누르고 금강악기의 대표자는 전영하이다. 맞으니까 동그라미. 그리고 레몬 트리앵글의 담당자 메일 주소는 올바르게 적혀져 있네요. 동그라미. 그리고 소리나라의 대표자는 김민정이다. 맞죠? 그리고 소리나라의 담당자 메일 주소는 틀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2번, 13번, 14번은 거래처 원장 조회입니다. 자, 거래처 원장 메뉴로 가셔서 하나씩 입력해 볼게요. 8월 말이니까 8 엔터 31일. 그리고 외상매입금 251번, 거래처는 전체로 엔터 이렇게 검색해 주시고 여기서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금액을 비교하시면 되겠죠. 일단 한강종합악기 그리고 이 금액은 다르게 입력되어 있고 밍스악기 다르게 입력되어 있고 승윤악기가 지금 틀린 금액이 적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거래처 원장에서 날짜 12월 31일 그리고 외상매출금 108번 입력하고 잔액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럼 잔액 칸 하나씩 비교하시면 되겠죠. ED악기 금액 틀렸고 그 다음 승윤악기 금액 틀렸고 수연블롯 금액 맞았죠. 답은 3번입니다. 12월 말 카드사별 미지급금이네요. 자, 그러면 미지급금 253 검색하고 카드사별인데 카드만 별도로 지정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선택하셔서 검색하신 다음에 카드사만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잔액이니까 이쪽 칸 보셔야 되겠죠? 자, 국민카드 옳지 않은 것은인데 국민카드 금액이 틀렸죠. 답은 1번입니다. 15번 예적금 현황 조회 문제입니다. 전체 메뉴에서 예적금 현황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12월 말이니 12월 31일 검색해서 은행별 예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잔액 칸 여기에 있죠. 국민은행 틀렸고 농협은행 틀렸고 신한은행 틀렸고 신협은행 5만 원 맞았네요. 답은 4번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입니다. 자, 손익계산서로 가셔서 날짜, 단기에 발생한 이니 12월자를 치고 이 왼쪽에 있는 이 단기 금액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단기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계정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정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먼저 차량 유지비 금액은 올바르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운반비 금액은 틀리게 적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7번 일일 자금 명세 조회입니다. 자, 전체 메뉴에서 일일 자금 명세에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8월 10일이니까 8 엔터 10 엔터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문제에서 현금의 당일 잔액을 물어봤죠. 그러면 당일 현금 잔액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2,483만 5,860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번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 자, 합계잔액 시산표는 여기에 있죠.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 12월 말이니 12월 31일 검색해 주시고 유형자산 계정 중 잔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 자, 그럼 유형자산은 지금 여기 밑에 있죠. 여기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중에 잔액은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잔액을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가장 큰 계정 과목은 비품이네요. 비품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를 알려면 비품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비품 계정 과목 코드 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12가 되겠네요. 19번도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입니다. 자, 12월 말 동일하니까 날짜는 그대로 놔둬주시고 바드럼은 지금 여기에 있죠. 바드럼의 잔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으니 여기 있는 이 금액 6,980만 원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20번 총계정원장 조회입니다. 총계정원장은 여기로 들어가 주시고 외상매 입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월이라고 했으니 외상매입금 251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많이 증가 외상매입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대변의 금액이 적히게 되겠죠. 여기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월을 찾아보니 9월이 1,020만 원으로 가장 많네요. 그래서 숫자 9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21번 분계장 조회입니다. 자, 분계장은 여기에 있죠. 분계장으로 들어가서 단기의 전표 중이라고 했으니 단기 1월 1일, 12월 31일 전체 검색해 주시고 선택에 입금을 선택해 주시면 입금 전표 건수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거래들의 건수는 여기 왼쪽 밑에 나와 있는데 16건이네요. 16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일개표 월개표 조회입니다. 자, 일개표 월개표로 가셔서 7월 한 달 동안이니까 7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7월 동안이 검색이 되고 보험료. 자, 보험료는 밑에 여기에 있죠. 보험료 발생한 금액인데 뭐 현금으로 발생한 금액 이런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합계에 있는 이 금액, 즉 150만 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24번은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입니다. 자, 손익계산서로 가셔서 날짜 단기니까 12월 이렇게 검색하시고 왼쪽에 있는 금액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상품 매출 원가는 이 금액이죠. 그래서 1억 9,671만 5천 원 적어주시면 되고 임차료는 여기에 있네요. 자, 임차료 1,375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번, 26번, 27, 28, 29, 30번까지는 전부 재무상태표 조회하는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셔서 날짜 첫 번째 25번은 3월 말이니 3 엔터 이렇게 치고 왼쪽에 있는 금액을 봐주셔야 됩니다. 자, 선급금의 잔액. 선급금은 여기에 있죠. 금액은 42만 원입니다. 미지급금 잔액. 똑같이 3월 말 미지급금이죠. 그러면 3월 말에 미지급금은 이 금액이네요. 820만 원입니다. 10월 말 가수금이죠. 날짜를 바꿔서 10월 엔터, 그 다음에 컨트롤 F 가수금 찾아주시면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입니다. 28번 12월 말 선급 비용 잔액이죠. 날짜 12월로 바꿔주시고 선급 비용 검색해서 240만 원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240만 원. 그리고 12월 말 무형자산 금액. 무형자산은 여기 있죠? 2,500만 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금 금액을 물어봤는데 자본금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 분석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에서 전기말 당좌 비율을 계산하는 문제가 31번으로 나왔는데요. 자, 그럼 재무상태표가 여기 나와 있는데 날짜 12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전기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금액들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야 되는 금액은 당좌 자산입니다. 그러면 당좌 자산 금액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이죠. 4억 1,630만 원. 그리고 부채 금액은 밑으로 내려가서 유동부채 이 금액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1억 8,160만 원.
그래서 계산해보면 4억 1,630만 원 나누기 181,600,000 곱하기 100 하면 229점 땡땡땡인데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 답은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입니다. 전기 영업 이익률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셔서 날짜 12월자 치고 오른쪽에 있는 전기 금액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첫 번째로 찾으셔야 될 금액은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이네요. 그래서 4,347만 원. 그리고 매출액은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3억이 되겠죠. 계산해보면 4,347만 원 나누기 3억 곱하기 100 하면 14점 땡땡인데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 답은 2번이 되겠죠.